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슈입니다. 어제 드디어 기다렸던 CPI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헤드라인 CPI의 경우는 미리 선행 분석드린 대로 컨센과 동일한 2.9%가 나왔고, 콜 CPI의 경우는 컨센보다 낮은 3.2%가 나오면서 테슬라는 무려 8%나 상승하는 등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가 8% 올라가기에 앞서서 저의 경우는 CPI가 발표되었을 때 예상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멤버십분들께 한 번 더 분석을 드렸고,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헤드라인 CPI가 여기 이렇게 2.9%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미리 셋업되어 있는 implied volatility가 녹아내리면서 주가는 반대로 기계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저는 테슬라의 주식을 409.65달러에 샀다라고 멤버십 상으로 이렇게 공지를 드렸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무려 8%나 상승하면서 428달러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번 사이클에서 409.65달러에만 준 것은 아닙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1월 9일 때도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390달러에 있었을 때 매수를 하겠다라고 멤버십 분들께 공지를 드렸는데요. 제가 1월 9일과 어제인 1월 15일에도 테슬라를 추매했던 이유는 섹터별 수급 현황을 통해서도 제가 종종 업데이트를 드렸듯이 테슬라는 이미 단기적 저점을 의미하는 여기 가장 약함이라는 분면의 위치에 있었고, CPI의 결과에 따라서 여기로 갈지 아니면 여기 아래로 갈지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480에 있었을 때가 여기 가장 강함에 있었을 때로 단기적 고점을 의미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매는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요. 주가가 480에서 380의 구간까지 내려오면서 가장 약함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CPI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CPI 결과에 따라서 또 추매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CPI가 제가 선행 분석드렸던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의 수치대로 2.9%를 보여주면서 이제 수급에 있어서 테슬라가 하고자 하는 방향은 가장 약함에서 더 가장 약함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쪽인 여기 강함 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변수라고 할 수 있는 1월 29일 테슬라 실적 여부에 따라서 강함에서 여기 더 가장 강함으로 갈지 말지가 결정이 나겠지만, 일단 가장 약함에서 강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이클에 있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월 9일과 1월 15일에 걸쳐서 저렴한 가격대에 테슬라를 주었다고 봅니다. 수급이 이렇게 약했을 때 테슬라를 주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또 즐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약함에서 여기 강함 쪽으로 올라가면서 주가는 상방력을 받을 것이고, 만약 실적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강함에서 가장 강함으로 갈 텐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기 이 기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상황을 감시하고 그것에 맞춰서 분할 매수를 했다면 이제는 이 기간 동안은 다시 매수를 하지 않고 현금을 모아서 또 그 다음 사이클을 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그 다음 사이클에 또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봐야 하는 것은 이러한 상승에 있어서 옵션 세력들은 또 어디까지 미리 포지션을 해 놓았는가라는 것인데요. 오늘 오전에 공유드린 화이팅입니다라는 글에서 제가 자세히 테슬라의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예상하고 그들이 베팅을 해놨는지에 대한 분석을 완료해놨으니, 혹시라도 꾸준히 숙제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고정 댓글을 참고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테슬라를 상으로 잡고 있는 기관들의 포지션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빨간색은 테슬라를 사고 있는 기관들의 숫자이고요. 파란색은 테슬라의 주가인데요. 보시면은 두 개의 지표가 동일한 상관관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가 실제로 여기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테슬라를 매수하는 기관들의 숫자는 잠시나마 이렇게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 조짐이 보인 것은 여기 마지막 데이터가 찍힌 1월 12일로 1633에서 1649개로 올라왔고요. 이러한 기관들의 흐름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어제인 1월 15일 무려 8% 반등하면서 428을 찍게 된 것입니다. 이 데이터 또한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드리는 자료인데, 큰 돈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기관들인 만큼 제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고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데이터들과 함께 꾸준히 서포트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또 어제를 기준으로 기관들이 테슬라를 어떻게 레이팅을 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1월 15일을 기준으로 총 8개의 기관들이 레이팅과 프라이스 타겟을 제시했는데 일단 매도를 제시한 기관들은 웰스파고와 BNP 파리바스로 각각 125달러와 157달러라는 너무나도 낮은 평단가를 제시했고요. 이퀄 웨이스로는 바클레이로 325달러를 제시했고 바이 쪽으로는 차이나 머천트 시큐리티스로 528달러, 하이통 인터내셔널 리서치의 경우는 464달러, 차이나 르네상스 리서치는 270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RBC 캐피탈은 어제 추가로 313달러에서 440달러로 프라이스 타겟을 높이면서 아웃퍼폼 레이팅을 유지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를 다루는 기관들은 상당히 많고 다 제각각의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어디 쪽으로 기준을 잡을지가 어려운데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알아둬야 하는 것은 우선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 기관들의 숫자는 여기서 28개이고 홀드는 17개이며 셀은 15개로 바이 레이팅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식을 대상으로 잡힌 센티멘탈은 개선되고 있다고 인지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월가에 있는 사이즈 관계없이 모든 기관들을 대상으로 테슬라를 매수하는 기관들의 숫자는 높아지고 있으니 크게 문제가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를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체크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변수는 1월 29일날 발표 예정인 테슬라의 실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테슬라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인지함으로써 혹여라도 테슬라가 이번 실적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어느 정도의 리스크에 노출되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이번에 테슬라가 8%라는 훌륭한 주가름을 보여주었지만 실적에서 삐끗해버리면 다시 되돌아가는 것 또한 순식간인데요. 우선 어제 테슬라는 무려 8% 상승한 덕분에 428달러에 위치하고 있는데 프라이스 OCF 관점에서 테슬라는 무려 104.86배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테슬라 시가총액은 테슬라의 영업현금 흐름 대비해서 104배의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테슬라가 6년에 걸쳐서 시장으로부터 잡힌 평균 멀티플은 66배인데 이러한 66배에 대비해서는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맞으며 2026년 12월의 영업현금 흐름 실적을 기준으로 봐도 지금 약 10.74% 정도가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약 2년치의 실적을 선반영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테슬라와 같이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들에게는 높은 프리미엄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얼마나 멀리 시장이 테슬라의 실적을 선반영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입니다. 프리미엄을 받는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만 너무 먼 기간의 실적을 미리 반영할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맞고요. 반영을 한다고 해도 1년 정도만 반영을 하고 있다면 고평가이긴 해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테슬라가 보여줘야 하는 것은 실적과 가이던스가 좋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비록 시장이 2년어치의 실적을 반영을 하고 있지만 더 좋은 성장률을 보여줘서 사실 시장이 선 반영하고 있는 실적은 2년어치가 아니라 1년이나 혹은 1년 반어치의 실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주가는 더 오르면서 또 2년어치의 실적을 선 반영할 것이고 그럼 주가는 계속 높은 멀티플이 유지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또 알아보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여기 4월 29일과 10월 25일, 11월 4일, 11월 29일, 1월 9일, 그리고 어제인 1월 15일까지 여러 번의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항상 시장의 심리와는 반대의 위치에서 테슬라를 매수해 왔습니다. 모두가 매수를 외치는 가장 강한 일대가 바로 단기적 고점이기 때문에 이땐 오히려 다음번에 추매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고요. 조정을 받으면서 더 떨어질까? 시장이 고민을 할 때인 약함 혹은 가장 약함일 때는 제가 반대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면서 모아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전체적인 테슬라 그림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꾸준히 이런 사이클 속에서 분할 매수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제가 매수를 할 때는 멤버십분들 상으로 인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